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22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향수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사님은 소설하고 영화를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아이, 당연히 소설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향수 영화는 진짜 그 향수 소설의 에센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그건 진짜 안타까운 영화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그건 그렇고. 뭐 질문 별로 없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내가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본인이 느낀 거에 대해서 그냥 표현을 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마치 비평가의 입장이거나 평론하는 기사 쓰는 사람의 그 입장을 또 비판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본인의 감성을 표현하거나 본인의 영화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굳이 왜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럴까. 그냥 본인이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걸 공유하면 안 될까요? 저는 뭐 그냥 가슴 졸이면서 초반에는 웃으면서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중간 넘어가면서 저게 어떻게 탄로가 날까,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쪼여가지고 그렇죠. 그냥 가슴 조이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그 단어 하나 듣고 나서 사고 나겠다. 뭐 어떤 단어로 사고라는 걸 연상을 했어요. 그 전에 바로 전에 이거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건데, 비가 와서 다 잠겼는데 사모님이 날씨 좋다고, 비가 와서 아이들 파착이 좋다고. 거기에서 왜 사고를 연상을 했어요? 그때 그 주인공의 눈빛이 굉장히 좀 그 주인공의 눈빛이 뒤에 사는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는 지금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 뭐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냥 받았어요. 그 주인공의 눈빛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이거 무섭다. 그런데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계속 그 단어를 써가면서 냄새 계속. 그래서 근데 그냥 계속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네, 됐어요. 그럼 같은 이야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시는데, 많이 졸였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네. 그리고 이 이방인님이 가슴이 졸인 거의 기본적인 그 정체는 스토리도 졸인 것도 있지만, 본인이 20년 이상 사는 데 삶에 있어서 내 집이 어딘가부터 시작해 내 집을 가졌으나 이게 내 집이 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이 짧은 영화 속에서 거의 2중 3중으로 중첩돼서 나타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더 그 자기가 가슴 졸였던 그 경험이 본인의 그 긴 시간이 압축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훨씬 다시 영화를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왜 돌을 계속 들고 다녔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 이 돌이라는 것이 그 지하 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들어오고 운명이 밝으라는 걸 상징을 했다라는 거. 이건 스포일이 조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껴안고 있고 계속 들고 그렇죠, 다니고.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운명을 또 바꾸는 존재인가라는 그 부분에서 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과 리얼리스트 성향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이 이 돌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돌로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그걸 보면서 봉준호 감독은 진짜
스토리의 이 트위스트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는 이 설국열차에서 나왔던 스토리 전개하고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스토리의 트위스트가 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설국열차에서 그 열차의 심장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랬을 때 그렇지 그러면 열차가 멈춰지면 네가 원하는 세상이 되느냐 과연 네가 바라는 게 뭐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진짜 그 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했다면 굳이 지하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저분들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그건 너무 리얼하게 내가 영화를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네, 저도 약간 복선 같은 걸 느꼈던 게 어떤 신성한 물질 같은 돌멩이 같은 돌멩이인데 거기에 어떤 부정한 일에 썼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불행이 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건 지금 사로 선생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을 부정한 일에 쓴 일이 없어요. 이건 영화 스포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로 선생님 한번 다시 그 스토리에 그 돌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있어 행운을 주는 어떤 새로운 이 변화의 계기 같은 그런 상징성이고 또 그것이 바로 그 친구가 이 알바 소개해주는 과외 소개해주는 그 계기인데 처음에 그 생각은 했어요. 왜 그 아버지가 육사 놓은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상당히 재밌는 게 왜 회사도 있고 공군도 있고 또 다른 직업도 있는데 육사 놓은 아버지가 수석을 수집을 한 걸로 그 스토리가 나올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안 해봤는데요. 네. 약간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정치 세력이라든지. 그거하고 육사하고 수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 신군부 때 육사 출신도 있었고. 근데 그거하고 수석하고 무슨 관계를 가지냐는 거예요. 수석 졸업? 돌이 뭘 이렇게 준다라는 아니에요, 상징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 원작을 누가 각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각본 쓰는 사람이 육사 출신 그리고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잘 나타나고 그게 약간 번듯한 졸부의 모습을 보이면서 품위와 자기 나름대로의 인고의 수련 이런 식의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이 수석 수집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스토리를 안 쓸 텐데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이 수석. 그럼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 특히 군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수석 이런 거를 수집도 많이 하고요.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또 온 산이나 강바닥에 있는 돌 수집회가 수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수석 이게 뇌물 같은 거로 주기도 딱 좋거든요. 이 영화 안에 깔린 게 굉장히 많았던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다. 그리고 그게 지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한테 돌을 준다는 거는 돌은 땅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땅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돌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굴러온 돌이 있던 돌 쫓아낸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 영화의 플롯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이미 이 언론에서 나왔어요. 거기 놓는 그 휴지통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기사 250만 원짜리. 그렇죠. 그거를 돌려주는데 그 집 세트가 진짜 아니고 그 성북동에 있는 그 정도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아세요? 못해도 20억 뭐 이렇게 몇십억. 무슨 소리예요? 100억이라고. 100억? 오. 1,000억은 아니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게 빙고. 그 집이 최소한 400평 정도 되고 이 하는데 사실 또 제가 미리 찾아봤거든요. 성북동이 그 정도 집이 성북동에서 얼마 정도 하니까 한 100억 정도 수준이면 지금 놓은 거 살 수 있어요.
사실 그 조그만 그 휴지통이 250만 원이라면 믿기지 않죠, 그죠? 네. 그 휴지통의 진수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뚜껑에 있나요? 뚜껑이 어떻게 되던가요? 자동으로 열리는 것 같던데. 그렇죠.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죠. 그 더러운 거 손으로 만지기 싫다 이런 식인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데 그 선과 관계없이 들어오는 게 냄새거든요. 아 그러네. 그 공기 중에 막 떠다니니까 그렇죠. 냄새. 그렇죠. 청와대 휴지통이 아니고요. 최순실 휴지통이에요. 그럼 그 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깔려 있었던 거. 그게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성균이가 그 선에 대한 이야기, 선 넘는 건 난 싫어. 그렇지만 넘을 듯 하고 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보통 기독권이든 옛날 계급사에서는 지 분수를 지켜라, 지 분수대로 산다 이런 건데 사실은 주인집 식구들이 다 이 없을 때 그 가족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선을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이 좋은 펜트하우스, 뉴욕 맨하탄에 있는 펜트하우스, 그건 진짜 1,000억짜리인데 네. 그 펜트하우스를 즐기는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아니라 펜트하우스를 청소하는 가정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왜? 낮 시간에 주인은 다 일한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인이라는 거, 이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즐겼잖아요. 그거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상황이 딱 들으면서 아이고 이게 문제가 발생할 텐데 라는 속으로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벌써 캠핑 갔으면 비 왔으면 철수할 일찍 거라는. 철수할 텐데 예. 그리고 주인 사람들은 철수할 때 미리 야 우리 철수한다 그래서 뭐 4-5시간에 이렇게 노티스 안 주거든요. 거의 10분 30분 남겨놓고 우리가 곧 도착할 테니까 이런 준비하세요 라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주인된 마음인데 아니나 다를까 자꾸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연락 받자마자 이 사람들은 빨리 집 밖으로 튀어야 되는데 이 노예들이 오래간만에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야, 이 영화가 진짜 잘 만들었구나. 물론 이제 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약간 영화적이니까 이제 전파하는 것들이 있는 거는 뭐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상당히 난 반성을 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똑같은 에센스를 전달하는데 봉준은 내보다 어리고 내보다 공부도 적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연대 사회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책 모드로. 저렇게 잘 묘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 거북사스러운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감동의 메시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가. 나도 똑같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나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상의는커녕 엉뚱하게 내 목을 자르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이 더 생기게 됐을까. 박사님도 하는 시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시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도. 여보시오, 책을 써도 안 팔리는데 시를 쓰면 팔리겠어요? 네. 진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이 기생충하고 관련된 질문을 해야지. 영화 기생충, 우리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지금 스페셜 항심소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 궁금한 거를 질문하라고 그러는데 또 뭐 없어요? 봉준호 감독은 집안이 예술가 감독인데 황 교수 집안은 이 진짜 반지하 집안이니까 바랄 걸 바래라. 지금 이런 지금 댓글을 다는데 분노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래요. 우리 집안이 개판이라서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못 된다 그러면 뭐 스티브 잡스는 잡이 많아가지고 잡스가 됐어요? 이분들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덧글에 이제 질문이 송강호가 계획에 대해서 아무 뭐 계획을 세울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말이냐. 바로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내가 늘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잖아. 송강호 그 이야기할 때, 어이, 저 인간이 진짜 자기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황심소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걸 그랬지? 왜냐하면 리얼이 자기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될 때는 리얼은 마치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그게 될 거라고 믿는 전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리얼리스트예요. 근데 리얼리스트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됐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계획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 리얼의 원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송강호는 영화 속에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최고의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와, 근데 속으로 그걸 보면서 터졌어요. 송강호는 리얼의 원단이면서 이미 철학자 수준으로서의 리얼리스트가 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참 이래서 송강호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처음에는 송강호 연기가 약간 오바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송강호 연기가, 그렇죠, 운전사로서 이제 자기가 롤을 딱 가지고부터 이 인터뷰할 때, 운전할 때부터 완전히 본인이 너무나 리얼리스트의 원단으로, 송강호가 그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 송강호도 리얼리스트 연기의 원단이에요. 밥은 먹고 다니냐? 처음에는 리얼리스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살인의 추억에서는 옛날에 처음에는 본인이 뭔가 생각이 있는 것처럼도 약간 하고, 근데 형사로 나올 때는 리얼리스트의 원단이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와, 영화 보면 진짜 박수 쳤어요. 대한민국에서 리얼리스트로 생존하고 리얼리스트로서 자기 삶에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맺는데, 결국에 리얼리스트로 뭔가 되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리얼리스트의 모습이고, 또 다른 지하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리얼리스트인데, 사실은 지하에 사는 사람들, 반지하에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리얼리스트의 원단인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가벌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보이는 제스가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리얼리스트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주인이 바뀌면 순식간에 또 바뀌고, 그렇죠. 숙주가 바뀌고 기생충도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저함이 없는 거.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든 살든 상관이 없는데 더 재밌는 거 있잖아. 영화 마지막에 그분, 이런 뭐라고 하는 그분을 잘 모셔드렸다라고 표현할 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난 착한 사람이고 이 예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 리얼리스트의 진정성. 난 착한 사람이야. 그렇죠. 본 감독 WPR 잘 아시는 분이신가? 본 감독은요, WPR을 모르더라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미 그거는 본 감독이 살인의 추억에 그 영화를 찍을 때부터 본 감독은 리얼리스트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리얼리스트와 대립되는 아이디얼리스트의 특성, 그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로맨티스트의 특성,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본 감독이 사실은 상당히 생각이 있는 감독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 진보연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너무나 잘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데, 그 본 감독은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이디얼리스트를 그렇게 영화로 자연스럽게 잘 녹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받아야 돼요. 우리 전국에 자기 인생 꾸질꾸질하게 살아가는 이 아이디얼리스트는 본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현명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으로 나오는 어떤 뭐 치킨집 뭐 무슨 대왕 카스테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대세를 추종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리얼리스트의 원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리얼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거는 로맨 성향이 있는 사람이 리얼리스트로 변신해서 사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또 진짜 그 상황에서 와가지고 이 마지막에 그 칼 들고 난리를 치는 거는 아마 그 사람은 로맨이었다가 리얼로 변신하게 되고 자기 삶을 그냥 자기를 부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 자체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다가 폭발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생충은 절대 숙주가 될 수 없는 동물인데 어쩌면 우리들은 절대 상위 계층으로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그럴 때 이제 재밌는 게 기생충이 숙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는 기생충이 기생충에게 또 숙주 노릇을 한다라는 거를 이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생충 세계 속에서 큰 기생충이 작은 기생충을 어떻게 또 숙주 노릇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를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도 싸우잖아요. 두 가정부 아주머니.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십장이냐 뭐 그렇게 싸우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이제 그 대사들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재밌는 게 우리 몸 자체가 재밌는 게요. 우리 몸 자체에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십만 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기생충약 먹고 나면 다 박멸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미생물까지 착각했네. 우리 몸은 거대한 숙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지구라는 그 존재에 엄청난 기생충적인 존재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메타포로 이야기하잖아. 가이아의 인간은 또 다른 기생충이고 또 이 기생충한테 있는 이 또 다른 기생충을 생각할 때 숙주와 기생충은 절대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누구의 기생충은 누구의 숙주가 될 수 있고 누구의 숙주는 누구의 또 기생충이 될 수 있는 이 연결선상에서 하나의 총체적인 생체계로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그거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로 간단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있고 끊임없는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죠. 잘 살아가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 잘 살았어요. 이건 너무 좀 그거 너무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이 봉 감독의 천재적인 원래 이런 영화를 보고. 기생충이라는 제목이 결정되기 전에 원래 제목이 봉 감독이 정했던 게 데칼코마니였대요. 그렇죠. 근데 데칼코마니 했으면 너무 밋밋하고 이 삶이라는 거, 생활이라는 거, 변화라는 속성을 이 정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기생충을 한 건 너무 잘한 거예요. 네. 기생충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댓글에도. 봉 감독 같이 아이디어리 자연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봉 감독 같은 아이디어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디어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적인 속성이 내가 뭐 황상민은 이렇다라는 거로 100년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고 그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을 때 본인들이 상투적이고 너무 뻔하게 생각했던 걸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거나 다른 어떤 문제의 해법이라고 받아들일 때
아이디어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거지. 나는 나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거를 주장할 때는 그거는 돌맞아 죽을 아이디얼리스트가 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비극적인 아이디얼리스트의 삶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얼리스트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공감되고 공유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아이디얼리스트인데 영화 감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없는데 이 방송을 할 때 참 인간들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또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또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야기한 걸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왜곡할 때는 내가 진짜 열받죠. 거의 내 느낌이 황제요 좀 비켜주실래요? 나는 그냥 내한테 뭐 재물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뭘 주겠다 하는 인간 싫고 따뜻하니 햇빛을 바라보고 이걸 받는 게 내가 좋은데 왜 날 귀찮게 하세요라고 해서 비키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날 보고 꺼지라고 이 XX 같은 놈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안타깝다 이거죠. 영화 속에도 보면 약간 스포일일 수도 있는데 송강호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거하고 대비되는 게 그 그 전에 있었던 그 신호를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지하에 살았던 그 사람은 그 막내 아들에게 그 집 막내 아들에게 뭔가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이 처음에 이 아저씨랑 조우하는 그 경험 때문에 그거를 이 아들은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을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가 전혀 메시지로 되지 않고 카산드라의 저주와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놀랍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아들은 송강호가 보이는 게 아버지가 신호를 보낸다고 아니까 그 모르스 부호로 해독하려고 노력을 하지 귀신이 보낸다고 그러면 그걸 해독하고 싶겠어? 그냥 조금 끄적거려 보다가 잠드는 그렇죠. 그냥 그 사모님처럼 센서가 이상하게 작동하네 이러고. 그렇죠. 이런 게 그 영화 속에서 깔려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힌데요. 어우 저는 기가 막혀요? 너무 방대한 그러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시 나의 이 짧은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장면들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이런 해석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그냥 계속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이슈에서.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바람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그 장면 속에서 다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그 높은 데에서 내려오는 거 그랬을 때 물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그럴 때 그게 많이 쌓였을 때 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처음에 와이파이 잡는 거 그거는 뭐 와이파이 공짜 와이파이를 쓴다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름대로 그 서비스를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각자의 삶이 뭘 얻으려고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장면이 줄 때 물론 그걸 생각하고 영화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걸 즐길 수 있잖아요. 야, 저런 메시지를 지금 저렇게 주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저도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송강호 기사를 보고 그 박 사장님이 송강호 기사가 박 사장님한테 그 부인과의 사랑을 질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심리는 뭘까요? 그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박 사장이 부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의 정체가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분명히 부인에 대해서 뭐 부부로서 거기에 보면 이 에로틱한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에로틱한 장면이 보면서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박 사장은 그러면 보통 성공한 이 기업인이던 사업가는 소위 말해서 바람 피우는 게 없을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영화 장면으로 가지고 사실 상상을 좀 할 때. 그 장면에 어떤 명함을 전달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명함이 사실은 저는 어떤 그런 바람을 피우는 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와이프 이외에 다른 사랑을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와이프를 사랑하십니까? 이러고 명함을 전달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본인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한테 들어와서 같은 인간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내 사생활 침해하는 같은 느낌을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씁쓸하게 이렇게 마무리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작동하는 거를 본인이 부정을 네.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 메시지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코드를 일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로 변호사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거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 심리가 본인한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영화 캐릭터와 함께 사로님 심리 분석까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뭐 즐거운 영화 심리 분석 된 것 같습니까? 네. 이 기생충에 대한 영화 심리로 공개 방송을 한번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6월 달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